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차동 씨는 아침 방송 때문에 제 생각엔 잠이 항상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아침 방송 끝나면 비몽사몽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끼는데도 그래서 좀 다른 걸 좀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잠이 부족한 분들은 좀 살도 찌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스태프들 중에 그 살도 찌고 또 무엇보다 소화기 장애가 좀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역시 숙면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간과하기는 쉽지만 잠을 잘 자는 게 보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형준 원장과 함께 불면증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한다는 불면증. 우선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밤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불면증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손해지만 다른 정신건강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은 우리 건강의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뭐 주변에 봐도 그렇고 잠 잘 못 자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하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잠 때문에 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불면증이라고 한다면 다음날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잠이 들기 어려운 수면 개시의 어려움, 또 잠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수면 유지의 어려움, 또 조기 기상 이렇게 나누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잠자리에 들어서 1시간 안에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일단 잠은 들었는데 자주 깨가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일단 잤다가 깨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해서 밤새 꼴박 밤을 지새우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것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런 일주일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 불면증 현대인들한테는 좀 많이 나타난다고들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흔한 증상인가요? 평생 성인 3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불면증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불면증을 경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흔하네요. 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한 1.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65세 노인들에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한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1년 유병률로만 보면 성인 중 5명 중 1명이 3주 이상 불면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갖고 계신데 약 5%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좀 불면증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별 방법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 증세 보면은 예를 들면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잔다.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잔다. 원인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잠에는 조금 각자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과 좀 둔한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신체 질환이에요. 통증이 있다든지 치통이 있으면 못 자잖아요. 또 천식 같은 호흡곤란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흔히 가장 큰 원인이 날 수 있겠고요. 저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또 이런 경우들이 좀 장기화됐을 때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또 가끔은 수면제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또 알코올에 대한 술에 대한 오남용 문제들이 수면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또 치매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는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이 좀 잘못 들은 경우 또 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는데 이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면증이라니 하고 무분별하게 단순한 어떤 수면제만을 복용하다 보면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불면증은 일시 해결은 된 것 같지만 병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밝힌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잠과 불면증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맞는 건지 원장님 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잠은 8시간은 자야 한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보통 이제 하루를 24시간을 나눠서 8시간 자고 8시간 활동하고 8시간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꼭 8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네. 4시간이나 5시간을 자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깊은 수면을 취해서 낮에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술이 네. 불면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네. 술의 힘을 빌어서 네, 네, 그렇죠. 푹 수면을 취하는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는 들었는데 근데 확실히 달라요. 숙면을 하거든요. 네. 그 수면에는 수면 구조, 수면 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가 있고 또 렘수면이라고 해서 총 5단계로 나누는데 술은 분명히 1단계, 2단계 수면이 들어가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해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술을 장기간 오래 먹다 보면 1단계, 2단계 수면이 늘어나고 3단계, 4단계는 줄어요. 다시 말하면 깊은 잠이 줄어들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요. 또 한 가지 술은 그 반감기라고 해서 술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다 해독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왔던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독성 물질인데 그게 두통도 일으키고 심장을 빨리 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술이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옳지 않고요. 불면증의 문제를 술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절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네. 많죠. 왜 어릴 때는 아침잠이 정말 많던 사람이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뭐 알람도 없이 새벽에 일어나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네. 하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좀 잠자는 패턴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자는 그 주기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당겨지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평균 90분 정도 앞으로 당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어서 일찍 깨게 되죠. 그리고 좀 잠의 깊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숙면을 취하는 게 좀 어려워져서 자다 깨다를 좀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잠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어르신들은 낮잠을 좀 많이 주무시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낮잠을 자게 되고 전체적으로 잠 자는 시간을 따지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방해가 안 되고 생활 리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불면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활의 리듬이 그대로 흐트러지면서 낮에도 생활하기 어려워하고 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인성 불면증의 특징은 단순히 주기만으로는 불면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체 질환,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또 하지 불안 장애 같은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들으시면서 또 우울증이나 치매처럼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불면증이 와요. 근데 단순히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잠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다면 한 번 정도는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로 들어가야겠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불면증. 크게 이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는데요. 약물 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면제라든지 이제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은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수면제 말고 뭐 수면 유도제 주세요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두 개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면제와 수면유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수면 유도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이렇게 불면증에 치료하는 약들 저희가 수면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약물 치료에는 이제 수면 유생 지침이라 그래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기 위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 또 때로는 인지행동 치료나 강치료처럼 조금은 특수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는데 수면 유도제는 그렇지 않다. 네. 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조금은 뭐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라는 말은 이렇게 정확한 말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히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은 간단하게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한두 번 못 잤을 때 한두 번 약 먹고 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든지 또 습관화되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단순히 중독을 일으키는 문제들 외에도 다른 다양한 수면제나 불면증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오남용을 막고 전문의의 정확한 처방이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약을 복용한다면 너무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렇죠. 참 이거 뭐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까? 사실 뭐 모든 약이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제 꼭 부득이하게 약을 먹어야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이상적인 수면제를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상적인 수면제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먹었을 때 빠르게 작용해서 빨리 잠드는 게 좋겠죠. 네. 1시간 뒤에 잠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작용을 하되 또 일찍 깨버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작용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작용 기간을 갖되 이게 또 낮에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빠르게 작용하되 빨리 몸에서 빠지되 적절한 시간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독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내성이나 금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네. 내성이라는 건 양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경우고 또 끊었을 때 오히려 더 못 자거나 불안을 느낀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금단인데 그게 없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제가 아까 수면 구조 단계를 말했는데 이 구조를 해치지 않아야 되죠. 어떤 것들은 1단계, 2단계를 늘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숙면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해치지 않는 수면제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약을 끊은 다음에 더 못 자는 반응성 불면증이 안 나타나는 약. 이 정도가 좋은 수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현재까지 나온 약이 이 네 가지를 다 적절하게 하는 완벽한 약은 아직은 없지만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적절한 약들을 골라서 쓴다면 수면제가 정확하게 처방이 되어지면 수면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네. 받아보고 또 약을 처방받다 보면은 항우울제도 아, 예, 같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예. 왜 그렇죠?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왜 처방을 했나. 근데 항우울제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항우울증에 쓰기 때문에 항우울제지만 정확한 얘기는 항우울제는 아니에요. 작용하는 기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수면 구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수면은 구조와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로 잠을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수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우울증은 바로 이 세로토닌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꼭 항우울제를 우울증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면에도 쓰게 되고 예를 들어 폭식증 같은 식이장애에도 써요. 그래서 꼭 우울증 약을 왜 나한테 처방했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구조를 안정화시켜줄 때 일부 수면제는 잠을 들게 할 때 쓰고 일부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우울증 약을 왜 썼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분 계시는데요. 네. 수면제를 네.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예. 또 그건 부작용인가요?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제를 먹으면 막 몽롱하긴 한데 잠은 안 들고 더 민감하고 예민해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체질적으로 좀 어떤 수면을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1단계,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면제가 이렇게 또 정신을 더 민감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 안정제 계통의 수면제를 쓴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약을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약 중에서 수면을 좀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전의 약으로 바꿔주면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상담해가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의 도움을 네네.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수면 위생인데요. 네, 그렇죠. 수면 위생은 뭘 정확히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잠자리 습관을 갖기 위한 경우를 통칭해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침상이나 침대를 이용하실 때 잠자는 용도 외에는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근데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불 속에서 많은 걸 하죠. TV도 네. 보고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특히 요즘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이렇게 잠자리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침상의 잠에 대한 감수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말씀하니까 소파에서는 잠이 잘 깜빡 들 것 네. 같았는데 침에 눕기만 하면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침상은 잠잘 때만 이용을 해야지 거기서 일상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잘 때만 이용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뭐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닌데 항시 네. 잠이 부족하니까. 근데 뭐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네. 흔히 하는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예. 양 세 마리.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세요? 안 되던데요, 전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저한테 치료받았던 분이 1000마리까지 세봤다고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서 잠들려고 잠을 청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제 잠자야지 이렇게 양세가면서 하다 보면 잠은 잡을수록 도망가요. 이게 그래서 잠에 대한 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들지 않는데 이렇게 어거지로 침상에 누워 있지 마시고요. 차라리 잠깐 나와서 좀 뭐 가볍게 책을 읽는다거나 TV를 잠깐 시청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잠이 내가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잠자리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보면 낮에 마시는 네. 커피 때문에 네네. 뭐 혹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때문에 네네, 그렇죠.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료와도 잠이 연관이 있는 네. 걸까요? 특히 좀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사실은 잠을 해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원칙적으로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커피라든지 녹차에도 카페인이 꽤 있어요. 네. 대부분의 차 종류의 음료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1시간 전에는 가볍게 물을 한 잔 먹는다거나 따뜻한 우유 정도, 뭐 이런 적절한 온도의 우유 정도를 마시는 거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식전에 좀 배고프다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이제 그 전부 살로 가고요. 또 한 가지가 그게 자는 동안에 소화시키느라고 안에 내부 장기는 계속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숙면을 못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 섭취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들은 저녁 시간 이후로는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네. 이거 제 케이스인데 저 새벽 방송하기 때문에 아침 방송 끝나고 낮잠을 좀 자는 습관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주중에 못 자는 잠 주말에 몰아서 잠자는데 아, 이것도 네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어떤가요? 물론 지나친 낮잠은 당연히 수면을 이렇게 방해하는데요. 낮잠을 자는데도 좀 원칙이 있어요. 4시 이후로 자는 건 낮잠이 아니에요. 그럼 반잠을 뺏는 거고요. 그래서 4시 이전에 자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30분 정도. 근데 낮잠이 한 30분 정도가 가장 조금 이렇게 깊은 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1시간 이상은 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수면은 리듬이거든요.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꼬이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불러와요. 근데 주말에 피곤하다고 좀 몰아서 잘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또 주중에 수면의 리듬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말에 몰아자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일정 부분 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수면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야외 운동도 또 네.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김채동 씨는 어떻게 운동하세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헬스장 같은 데 맘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홈짐인데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구로 특별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 그건 뭐 물론 뭐 필요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운동이 평생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방법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해야지 하고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이 들게 되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그때는 또 이미 늦어요. 네.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뭐 쉽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시간 동안은 짧게 동작을 한다든지 팔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편안하게 쓸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가벼운 동작들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운동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